반갑습니다. 배우의 숲 학원장 손성민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밴드에 지금 글을 올리다가요. 어,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글을 쭉 썼는데 페이지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보시기에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라리 영상으로 찍어보자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네, 주제는 제가 그냥 작은 설명회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10월이면 바뀌는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어머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를 세 가지 크게 살펴보면 학령과 가정의 확대, 그다음 조교 선생님의 전문화, 그다음 세 번째 선행과 심화 두 마리의 토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오늘은 수학 공부법이라던가 뭐 이런 제가 흔히 강연에서 하던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학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년과 가정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이 10월에 개강을 합니다. 10월 5일이 아마 월요일 수요일인가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10월의 첫 주가 아마 그 월요일이 그 개천절에 대한 그 아마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업을 안 하고 아마 수요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초등 4학년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영어 도서관의 시작, 세 번째 고등 영어 평일반 개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초등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문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4학년에 대해서 저희 학원은 지금 5학년서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학생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4학년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사실 수업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김선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죠? 저희 건 지금 부원장님이신데 김선혜 선생님께서 그 앞타임에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 문의 오셨던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선생님도 좀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초등 4학년 혹시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김선혜 선생님은 뭐 당연히 제 생각에는 검증이 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어 도서관의 시작인데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어, 저는 사실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릅니다. 잘 못하고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그 흔히 초등학생들을 본다면 보통 실용 영어를 하죠. 어학원에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놀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화 위주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막 문법 수업하고 구문 독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 뭔가 징검다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당연히 저희는 입시 영어를 하죠. 실용 영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서부터 저희는 지금 남인철 선생님께서 입시 영어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어학원에서 공부하다 갑자기 문법 수업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사이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영어를 이제 구문 독해나 아니면 문법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갑자기 어린 친구들에게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학원처럼 실용 영어 위주로만 하기보다는 뭔가 그 사이에 뭐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다 학부모님들이세요. 어, 그리고 또 김선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 학교열이 막 이제 막 공부 많이 시키는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또 스스로도 굉장히 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교육열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켰나요? 하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 영어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추천해 주셨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영어 도서관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철 선생님께서 진행을 막 계속 해주시면 너무 수업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영어 도서관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영어 도서관이 이제 온라인하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도 듣고 말하고 공부를 하지만 또 이제 채점이나 첨삭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해 오셨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영어 도서관 시작을 하고요. 세 번째 고등영어 평일반 개강은 보통 영어 선생님께서 고등영어 선생님께서 주말 토요일에 수업을 몰아서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이제 앞에 수학도 있고 또 뒤에 영어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학원에서 뭐 6시간, 7시간씩 있다 보니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번쩍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고등영어 평일반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자제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또는 뭐 위에 누나나 형이나 이렇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서 고등영어 평일반 개강 안내를 해드리니까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교 선생님의 전문화입니다. 학원에서 무엇이든 앞으로 하나씩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을 저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학원들이 출근 시간이 수업 뭐 1시간 전, 30분 전 이렇게 정해집니다. 뭐 학원들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출근 시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는데 남인철 선생님은 오전 10시, 11시면 나오시고 심재현 선생님하고 김선혜 선생님도 1시면 나오세요.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특히 이제 두 과목 영수를 다 수강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영어는 어떻고 수학은 어떻다, 이 학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한 1시간 정도씩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회의 주간을 안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고 또 학원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 중 하나가 일단은 밴드에 지금 저희가 매일 수업하고서 과제하고 진도를 올리고 있죠. 결석생이라던가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맡겨놨는데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애가 집에 왔는데 숙제를 하나도 안 하네? 숙제가 없니? 하면 아이들은 네 없어요 하고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일 올려놓으면 너 여기 숙제인데 했니? 하고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 진도는 어디쯤 나가는구나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밴드에 올리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영수 과목별 조교 선생님이 따로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비용적인 투자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오셔서 영어도 채점 필요한 거 하시고 수학도 채점도 하시고 그리고 수학 첨삭이 가능하신 분은 모르는 질문이 있을 때 이제 답변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차라리 영어도 조금 더 수학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하나만 맡아서 하신다면 역량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 영어 수학 과목별 조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그러니까 전문화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10월부터 시행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 사이의 고민은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뭐 설명해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가 선생님 수가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막상 처인고 지금 역북동에서 학원을 2년 정도 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좋은 선생님의 수급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이 막 많은 지역이라면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이직도 하시고 하는데 학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을 갖다가 좋은 선생님 모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는 선생님 이렇게 살살살 와서 같이 합시다 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을 때 기존 아이들이 또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저희가 막 강제로 반을 나눠서 너는 이제 이 선생님한테 가 이것도 조금 마음이 안 편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또 정도 들었고 맞으니까 몇 개월, 1년 이렇게 다니고 있을 텐데 갑자기 학원 시스템이 그러니까 넌 이제 이 선생님한테 가. 이게 조금 좋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더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우리가 더 뭔가 세분화할 수 있는 게 특히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은 레벨별 편성이 중요해.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벨을 많이 좀 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 첫 번째 원래 이 배움의 숲을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화목 2시간 반 수업이다 그러면 앞에 1시간 15분은 메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뒤에는 이제 조금 더 경력이 이 메인 선생님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수학 관련된 졸업을 하시거나 해서 수학 문제풀이가 좀 가능하시고 그래도 경력 한 2, 3년 되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한다면 메인 선생님께서 앞에 수업하시고 뒤에 첨삭하실 동안 다음 과목 다음 반을 수업하시고 이렇게 나가면 사실 반을 많이 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인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책임지고 싶어 하세요. 저희 선생님들은. 그래서 얘가 정규 수업서부터 문제 풀 때까지 그리고 오답노트 작성까지 제대로 했는지 다 확인을 직접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돌아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상에서는 돌아가는 길일 순 있어요.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반을 많이 깔기보다는 맡은 반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인데요.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학원이 반이 많지가 않다 보니 시험을 보러 왔어요. 레벨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 들어갈 반이 없어요. 대충 막 우겨 넣어서 저희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이제 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사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소문이 저 학원은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 뭐 저렇게 콧대가 높아.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 있던 학생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학생들도 이 학원이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안 맞는데 억지로 받아봤자 한두 달 하다가 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학생은 또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아닐 땐 빨리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희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반이 많지 않은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지금 노력 중이긴 한데요. 보통 담당 선생님하고 바로 상담하신 분들은 사실 제가 수학 선생님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레벨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좀 시간을 내서 올겨울 지금 저는 3학년 한 반을 맡고 있는데 내년이면은 음, 두 클래스 정도를 제가 맡으면 학년별로 어떤 학년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레벨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들하고 또 김선혜 선생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배움의 숲 학원에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레벨을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행과 심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처음에 배움의 숲 학원을 역북에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선행하고 심화 빠르게 심화까지 해주세요가 굉장히 많아요. 선행도 해주시면서 심화도 해주세요라는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건 저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늘 되게 바빠. 그러니까 너 아침에 점심 저녁 거까지 세 끼를 아침에 다 먹어. 그 점심 저녁 먹을 시간 없어. 아침에 세 끼치를 다 먹자. 탈나겠죠. 그죠? 탈이 납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선행을 하면서 심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잠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학교에 있는 시간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학원들도 다니죠. 그러면 사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민을 했어요. 심화가 맞을까? 선행이 맞을까? 어, 기본적으로 선행은 보여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어머님들께서 친구분들을 만나거나 브런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식사를 동창 모임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 애는 2개 학년 선행 나가 3개 학년 선행 나가 고등학교 가고 있어 중학교 1학년 아니면 6학년인데 이러면 굉장히 막 일단 뿌듯하시거든요. 어 저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해서 저는 처음에 개원을 할 때 학원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렸었기 때문에 아마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좀 최근에 오신 분들은 또 잘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원은 선행을 막 나가는 학원은 아닙니다. 선행보다는
좀 심화를 택한 학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지면서 탄탄히 가자. 이 이유는 제가 이 학원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수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최소한 이거는 하자. 여기서 배우던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흔히 이제 좀 타이트한 동네요. 뭐 예를 들어 분당으로 갔어요. 또는 뭐 목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겠죠. 그랬을 때 수학은 잘하고 왔네요, 제대로.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좀 멀리 봤을 때 우리 모든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테고 물론 수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더라도 어차피 최저등급이나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수시로 잘 갈 수 있는 아이가 최저등급이 안 돼서 탈락되는 경우는 없진 않아요. 근데 많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하긴 해요 다들. 수시로 예를 들어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오늘 입시 설명은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전국 단위의 시험이고 전국 단위라는 건 물론 저 섬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시골에 사는 그 작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흔히 아시는 서울 수도권 다 몰려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특히 자사고, 외고, 특목고, 뭐 과고, 영재고 이 친구들이 모두 경쟁을 함께하는 게 수학능력 시험이죠. 근데 수학능력 시험지가 여기서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처인구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때부터 학교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떨어졌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좀 고민이 됐던 게 RPM만 풀어도 개념 원리만 풀어도 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아요. 쌤 B단계까지만 해도 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아요. A급 수학까지 힘들게 해도 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모이는 심화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 몇 개 학년을 선행을 나갔냐 보다 티가 덜 나요. 마치 좀 어머님들께서는 보통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왜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티가 안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심화는 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 하면 티가 확 나죠. 해도 티가 안 나는 건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러네요. 어쨌든 심화라는 건 그렇게 해도 티가 덜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응축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수학능력 시험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당장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 근처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중학교 때 똑같이 100점이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유지가 되고 어떤 친구들은 60점, 50점, 40점으로 떨어집니다. 중학교 때 똑같이 100점이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만드는 건 저는 심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학년, 두 학년 정도의 선행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함께 병행이 된다면. 하지만 꼭 하나만 선택해야 돼라고 한다면 저는 심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든 아이들이 다 A급 수학을 막 풀진 않아요, 사실. 그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얘는 할 수 있는 아이다 싶은 아이들은 저희가 심화까지 뭐 A급 수학 정도면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심화서 중에 그래도 가장 어려운 어떤 레벨이 있죠. 블랙 라벨이나 아니면 뭐 최상위나 A급 수학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학의 신도 있고요. 이런 교재들이 보통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진짜 어려운 교재들인데 사실 이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심화서 한 과정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한 과정에 A급 수학을 끝낸다라는 건 일반적인 개념서 3개의 과정을 끝내는 거하고 비슷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됩니다. 즉 2학년 2학기 A급 수학 하나를 끝낼 시간과 노력이면 3개 과정,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3개의 과정을 개념을 한번 돌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럼 둘 중에 이제 뭘 선택하냐의 문제죠. 근데 저희 학원의 색깔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희 학원은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 배움의 수분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글들을 올리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근데 어머님들께서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밑에 이렇게 좀 댓글도 써주시고, 이 밴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지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감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죠. 최선이 꼭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 그릇의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갑자기 한 학년에 10개 레벨로 만들어 주세요. 특목반 3개에다 뭐 이렇게 그 밑에 자사고반 있고요. 영재고반 이거 해 주세요라는 건 지금 저희 학원 규모에서는 안 됩니다만 저희가 가능한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 가게가 마음에 들면 오늘 음식이 짭니다. 싱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에 그 가게를 또 간다고 하죠. 예를 들어 다시 안 갈 가게면 그냥 음식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짜거나 싱거웠어도 그냥 나오고 다시 안 가면 되죠. 근데 저는 저희 학원이 부모님들께 먼저 얘기한 그런 단골 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통하는 공간으로 밴드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거기에 보면 1대1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설정을 그렇게 해놨을 텐데 그걸 통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작은 설명인데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죠? 어, 사실 코로나 때 학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반듯한 설명회를 저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막 강연이나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정작 제 학원에서 설명회는 잘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찍을 마음이 전혀 없었고 찍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옷 색깔도 지금 칠판하고 똑같아서 무슨 보호색 같은데요. 어,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로 일단 10월에 있는 큰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는 학사 일정에 따른 변화들이 또 있을 겁니다. 10월에 아직도 변화들 중에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 제가 가능하다 싶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